운전도 그런데 제가 지금 운전 직접 하잖아요. 근데 사실 뭐 근 한 해 동안 조금 후회되는 게 아무튼 여러 가지 선택 중에 내가 좀 운전을 덜 하는, 운전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을 더 모시거나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당분간 근데 이렇게 뭐 옆에 모시고서 인터뷰하면서, 예,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찍고 하면은 뭐 좋죠. 근데 저도 이제 극복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비용, 싸게 사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강박이거든요. 그 평생을 그렇게 또 살았고, 어머니 아버지가 되게 검소한 분이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제 사치스럽고 돈을 많이 쓰고 이런 거에 대한 경계를 가지고 평생을 살았던 분들이고, 그들 밑에서 자라다 보니 제가 이제 부모님들을 극복하고 있는 건 그런 거죠. 알맞은 지출, 가치 있는 지출, 돈을 어떻게 쓰는 게 잘 쓰는 거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훨씬 부모님 세대보다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죠. 왜냐면 우리 엄마, 아빠, 특히 우리 어머니 아직까지도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안 쓰는 게 좋다라는 것에서 많이 벗어나기가 되게 어려운 시절을 살아오셨고, 뭐 그렇다고 막 되게 가난하셨던 것도 아닌데 항상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내가 보기엔 써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내 노력을 아끼고 내 정신적인 피로를 아끼기 위해서 써야 되는 돈에 대해서 저는 그걸 무조건 이제 직접 몸으로 떼어내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을 가진 부모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생각을 스스로 극복하기가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결코 무조건 뭐 아끼는 게 좋다, 무조건 몸으로 때우는 게 좋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 시간을 더 소중하게 쓰고 내가 낼 수 있는 부가가치가 더 높으면은 그거에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고려가 이제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또 부모로부터 이렇게 배울 수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지만 그거는 이제 다른 삶을 사는 자식이 극복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가다 서지 않겠지? 설마 기름? 저 내릴 때까지만 있습니다. 아, 네. 나만 아니면 된다는. 근데 이게 기름이 많이 없이 달리는 게 되게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요? 예, 예. 오일 빨아들이는 펌프가 맛이 간다고. 오히려 저는 반대로 알고 있었는데 기름 많으면 무거워서 더 기름 많이 먹는다. 아,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많이 먹을 수는 있겠지만 적게 넣고 달리면은 맛이 갈 수도 있다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자세히는 모르는데. 근데 기름을 아끼려고 에어컨을 안 틀고 창문을 열고 달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기름을 더 많이 먹거든요. 왜요? 공기 저항 때문에. 아 그래서 내가 에어컨을 키면은 기름값이 더 많이 나오니까, 더우니까 창문을 열고 달린다고 했을 때 실제로는 더 아낄 수가 없어요. 주행에 방해가 돼서 기름을 더 많이 먹는다는 실험 결과가 있더라고요. 꼭 막 과학적 원리를 빼놓고서 생각을 해보더라도 원래 자동차가 냉방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 달리는 데 기름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건데, 근데 그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에어컨 키는데 기름 좀 아깝다고 그렇게 해놓으면, 그러면은 결국은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 거죠. 시원하지도 않고 기름이 아껴지지도 않고. 그래서 그거에 맞는 적당한 방법을 항상 찾아야지, 무조건 아낀다, 덜 쓴다, 이게 답이 아닌데, 근데 그 습관이랑 그 행동 양식을 바꾸는 게 생각보다 또 어려워요. 지출을 하지 않고 소비하지 않고 이게 마냥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 게 되게 약간 오묘하죠. 근데 또 쓰는 거에는 또 장사 없는 것도 많거든요. 돈이 또 아무리 많은 사람들도 이제 낭비나 지출이나 이런 것들은 그 한계를 벗어나면 진짜 뭐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낭비가 되니까, 그래서 좀 잘 써야 잘 벌기도 하고 이상한 낭비를 막기도 하는데, 근데 그거를 제가 또 깨닫고 그렇게 하게 된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그리고 뭐 그런 게 완전 익숙하다고 보긴 어렵죠. 저는 다 제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성격이기도 하고. 20살로 돌아간다면 20살로 돌아간다면 뭘 하고 싶냐기보다는 약간 그런 상상을 하기는 하죠. 그때는 조금 더 앞으로 되게 내가 잘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뭔가 자신이 없는 여러 가지 선택들을 했는데, 그런 거를 조금 더 과감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이제서는 들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돈을 아끼고 뭐 이런 거랑도 관련이 있는 건데, 뭐 예컨대 내가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서 줄을 섰던 시간에 그냥 뭐 그런 줄을 단축시켜주는 패스를 쓰고서 그다음에 난 그 시간에 다른 걸 할 걸, 내가 어떤 아르바이트 같은 거를 할 시간에 뭐 조금 더 다른 걸 할 걸. 물론 그런 것들 이제 찍먹해보는 것들은 다 되게 좋은데, 근데 거기에 시간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내가 좀 젊음이 낭비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만한 건 최대한 제거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 돌이켜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당시에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겠죠, 분명히. 그러니까 그런 걸 꾸역꾸역 꾸덕꾸덕 참아가면서 했던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아쉽죠. 근데 그래서 누군가가 그걸 먼저 해봤던 사람이 대신 선택을 자신있게 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주고 해답을 얘기해주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거 이제 부모가 역할을 해주면 너무 좋고. 저희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 그래도 그런 비저너리가 좀 있었던 게, 저한테는 그런 거를 하실 일이 거의 없었으니까 저는 저한테 직접적으로 한 건 잘 모르지만, 왜냐면 저 11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저희 사촌 형 중에 지금 외국 나가가지고 이민 가 있는 형이 있는데, 그 형이 고등학생 때였나? 그때 당시에 컴퓨터를 사겠다고 했었나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패스트푸드점에서.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너 그거 하지 말고 그거 할 시간에 공부하라고 하면서, 당시에 되게 비싼 가격이었는데 컴퓨터를 그냥 사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되게 어렸을 때니까, 제가 아버지가 2001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것보다 전이면은 컴퓨터가 되게 비쌌을 때거든요, 당시에. 근데 그거를 그냥 선뜻 그냥 쑥 사주면서, 내가 그냥 사줄 테니까 너 하지 말고 그냥 공부나 하라고, 시간에.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이미 본인이 살아왔던 코스에 의해서 검증된 생각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왜냐면 제가 보기에는 그건 무조건 100% 맞는 선택이었으니까, 지금 생각해 봤을 땐. 그게 이제 누가 대신 해주면은, 대신 해주지 않더라도 누가 옆에서 딱 해주면은 좋은 건데, 제가 책에서도 썼는데 그런 게 간접자본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또 딱 거기까지만 알 수 있는 거고, 자기가 해본 단계까지만 알 수 있는 거고, 우리 아버지도 그거를 겪어봤으니까 딱 거기까지 아는 건데, 또 그 이후에 뭐가 있었는지 이런 거는 더 아쉬운 게 뭐가 많이 있었는지 이런 건 저희가 살아 생전에 확인해 본 적도 없고 지금도 확인할 수 없는 일이지만, 아무튼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는 분들이 아마 뭐 이런 채널을 좋아하시는 거고, 한데 아무런 의미가 없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생각보다 엄청 중요하고 추상적이더라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들. 구체적으로 학교 다닐 때 후회되는 거나. 후회되는 거? 이건 해볼 걸. 사실 뭐 너무 오만 가지 괴상한 것들 많이 해가지고 이거는 그래도 꼭 해볼 걸이라고 생각되는 거, 딱히 근데 제가 뭘 그렇게 막 너무 해보고 싶어 뭐 이런 생각을 잘 안 하고 살아서 그런 거긴 한데, 있긴 있다. 그러니까 너무 제야의 삶을 살아서 정해진 좋은 코스대로 금융권 일을 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 못 가본 길에 대한 아쉬움은 있긴 하죠. 뭐 금융학회 막 이런 것들, 그때는 되게 그게 가짱고 우스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별로 큰 후회는 되진 않는데, 그냥 굳이 꼽자면 전혀 지금 다른 방법으로 난 풀어나가고 있지만, 그런 거는 일찍부터 시작해가지고 협소한 길목을 가야 되는 건데, 거기에서 한 번도 이제 내가 도전도 시도도 안 해봤으니까 그걸 했으면 또 다른 것 때문에 후회를 했겠죠. 근데 뭐 다 일단 있는 것 같아요. 하나 후회되는 거는, 안 해봐서 후회된다기보단 머리 좀 기르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깎고 다니고 그런 후회, 큰 후회. 왜 그러셨어요? 약간 모르겠어요. 그런 때가 있어요.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근데 저는 머리 기르고 막 이렇게 또 나이가 나보다 어린 친구들이 그렇게 길러가지고 막 하고 다니는 친구들이 보면은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왜 후회하세요? 그지 같으니까. 더럽잖아요. 그러게, 뭐 학창시절에는 크게 후회는 없네. 그 이후에 사회 나와서 비즈니스 하면서 이럴 때는 후회가 되게 많은데, 그때 후회를 안 남기려면 사람을 잘 만나야 되고, 사람을 잘 만나는 게 그 운빨 게임에다가 맡기기보다는 되게 세밀하고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거의 학생 때 만나는 사람들은 그렇게 극심한 이해 충돌이나 이런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갈등의 폭도 제한되고 이런데, 이제 갑자기 그러다가 저는 무방비 상태로 사회에 나오면서 너무 오만 진상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됐는데, 그때 시간 낭비를 되게 많이 했죠. 얽히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랑 얽히면서. 물론 그 중에 이제 되게 충실한 사람들 일부를 만나서 그게 제 자산이 돼가지고 제가 조금 더 여유 있게 삶을 사는 건데, 그러나 아무튼 그 제거해야 될 사람들 빨리 엘리미네이트를 빨리 했으면 훨씬 좋았다. 그러니까 잘못 얽히면 이제 한도 끝도 없이 이제 인생이 끌려가니까. 이런 사람들을 빨리 손절해야 된다. 빨리 손절하면 좋은 사람. 구라가 입에 밴 사람들이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진실성이 부족한 사람들은 정말 안 됩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정말 이제 끝까지 뭔가 제대로 된 지속되는 관계가 있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굴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좀 있다 보면은 알죠. 그러니까 구라인지 아닌지에 대한 경계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온갖 구라들을 치는 사람들이 다 많으니까. 그런 선택만이 살아남게 되는 구조라서 구라를 더 조심해야 되고,
약간 선을 타는 아슬아슬한 구라를 하는 사람들은 또 살아남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또 완전 구라쟁이들은 또 딱 도태가 되는데 그런 거 되게 조심해야죠. 또 다른 건 또 다른 거, 이런 사람은 손절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결국은 구라치는 사람 손절해야 됩니다. 그게 1순위고. 그거 외에는 막 사람을 손절을 하고 이런 게 별로 좋은 건 아니죠. 왜냐면 우리가 언제 서로 필요하고 또 언제 또 반갑게 만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쉽게 손절하고 쉽게 사람을 끊고 이런 것이 그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먼저 끊는다 이런 거는 좋은 일은 아니고, 다 어떻게든 서로 웃는 낯으로 두루두루 있는 게 제일 좋긴 하죠. 그것보다는 오히려 약간 누구를 손절해야 되냐 이런 고민보다는 누구한테 더 선별적으로 가까이 갈 것인가에 대한 본인의 내적인 거부감을 없애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을 내가 선택적으로 누가 좋아가지고 막 가까이 가고 하면서 친밀하게 다가가는 게 약간 속물적이잖아요, 느낌이. 근데 내가 필요한 사람한테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게 대부분 저도 잘 못하고 대부분 사람들 못하죠. 필요하면 근데 내가 먼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만 이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잘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저는 잘 못하죠. 근데 그거 잘하는 사람들이 진짜 좋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조회수 진짜 잘 나왔다. 월 1억 버는 친구가 나에게 했던 말. 아니 월 1억 버는 친구가 막 나한테 했던 말 이런 게 조회수가 잘 나와요? 370만 원. 제가 갖다 드리는 돈만 월 1억이 넘는 회장님이 있거든요. 제가 지난달에 1억 한 2천만 원 드렸을 것 같은데 뭐 그런 끈끈한 관계예요. 뭐 서로가 이제 같이 움직이는 돈의 크기도 크고 저한테는 완전히 귀인이신데, 제가 엎드려서 맨날 진짜로 죽을 때까지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진심으로 생각하는 분인데, 근데 아이고 잘못 왔네. 제가 월 1억 넘게 드리는 회장님이 저에게 해준 말은 짧게 보는 사람 많은데 내가 지켜봐도 그렇지 않아서 좋다. 제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분들과 같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신임을 받고 돈도 관련된 일을 같이 할 수 있고 이런 이유는, 제가 나이도 어린데 짧게 보지 않는다는 거를 좋아하시거든요. 저는 원래 성향이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이 많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를 빼먹을까 뭐 이런 생각이 일단 저는 잘 본능적으로 안 드는 사람이고, 전 그거를 제 장점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인색하지 않다. 인색하다는 말도 좀 웃긴 말이긴 한데 그분들 앞에서는. 근데 아무튼 짧게 보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그런 분들의 세계에서는 더욱더. 왜냐면은 더더욱 그런 분들일수록 주변에 짧게 보고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어필하세요? 아니 어필을 하려고 안 해요. 그냥 옆에서 그냥 되게 진실되게 좋은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게 뭐 막 잘하려고 하는 거, 살갑게 하고 이런 거 저 잘 못하거든요. 근데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죠. 폐를 안 끼치고 도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오랫동안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사이에서,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무튼 당연히 좋은 사람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 주변도 다 도움이 되려고 하고 폐를 안 끼치려고 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좋은 사람들인 거죠. 자기 입장 안 내세우고. 근데 내가 정말 기댈 만큼의 경제적인 울타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은 더더욱 그거를 생각 안 하실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얘가 나한테 폐를 끼치는지, 얘가 나한테 민폐만 계속 끼치는 놈인지, 아니면 도움이 되는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애인데 그래도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애구나, 혹은 노력이라도 하는구나, 이런 게 이제 보여야 되는데, 내가 갑자기 뭐 버선발로 나서가지고 잠깐 그런 거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어떤 태도나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꼭 그분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막 연기를 한다 이런 거라기보단, 뭐 그거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보통 영업을 잘하는 것 같고, 저는 그런 분들을 모시기에는 성향이 되게 잘 맞는 사람이죠. 왜냐면 저는 돈이 없는 분들한테도 아무튼 도움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니까, 서로 좋으니까. 그게 존경받는 방법이잖아요. 내가 내 돈 안 쓰고 존경받는 방법이 되게 많은데 도와주면 되는 거거든요. 내 전문적인 식견이든 뭐든. 선생님 생각보다 되게 따뜻하신 분인 것 같아요. 따뜻한 게 아니라 이게 냉철한 비즈니스에, 생각보다 그 냉철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이런 게 엄청 중요해요. 쟤는 무조건 내 편, 쟤는 어떻게든 내 편, 이 정도의 신뢰가 그들만의 리그에서 구축이 되고 그게 공고해지는 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막 되게 냉철해 보이지만 냉철한 세계에서도 그들의 인간성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일이 안 되기 때문에. 들어갈까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벌써 다 봐. 어디로 갈까요? 여기 들어. 그냥 사주시면 돼요. 아 그래요? 아니면 비가 와가지고 괜찮으실까요?